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격적인 내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에게 보낸 옥중 편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100%다 해석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걸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진영은 오히려 좌파 운동권 쪽에 있을 겁니다. 왜냐? 이것은 세계사적인 비밀이 숨어 있고,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몰스탄하고 트럼프, 이분들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왜 주한 미국 대사의 지명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해석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잠시만 이거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론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잠시 보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JTBC 화면입니다. 이것에 보면은 김준형 조국당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반한 오적을 거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한 오적.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미국 대사 후보는 자기네들은 이 5명을 반한 인사라고 했는데, 반한인가요? 오히려 지한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한파죠. 김준영은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대사의 부임을 막아야 한다. 아그레망을 주지 않는 외교적 결투의 시기가 되고 일이 커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의사를 전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면서 외교 라인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미국 대사 후보는 누구냐? 애니첸, 영킴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미국 대사 후보는 3명입니다. 최종 후보는 몰스탄, 미셸 스틸, 고든 창. 이 미셸 스틸은 전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분은 여성 몰스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몰스탄이든 미셸 스틸이든 고든 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 보수주의자죠. 반공 반북 이론가입니다. 특히 고든 창은 이재명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죠. 딱 이런 사람이 대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외교라인을 총동원해서 막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트럼프하고 통하는 외교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쟤들은 그것부터가 없죠. 막고 싶어도 막기 힘듭니다. 그러면 몰스탄, 미셸 스틸, 고든 창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딱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미리 부임해 오기 전에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할 정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 제가 방송에 근데 보셨죠? 여기에서 몰스탄은 한국의 선거니아 A웹에 USAID의 자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을 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선관위에서 우리는 미국 측 조사에 협조할 생각 전혀 없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왜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조사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가 부인을 하고 거부를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시그널, 신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몰스탄, 아까 얘기했듯이 고든 챙, 이런 분만 알 수 있는, 특히 트럼프만 알 수 있는 열쇠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자면은 편지 내용에서 전부 다 한번 낭독만 하고 넘어갔는데, 낭독하는 그 내용에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몰스탄에게 보낸 편지에, 옥중 편지에 부정선거나 중국이나 이런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분이신데 왜 부정선거나 중국 같은,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죠. 중국 등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정선거 뒤에는 중국 등의 외세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한 것도 있지만 진짜는 몰스탄 대사가 언급을 했죠. 그런데 그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그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진짜를 꿰뚫었어요. 딱 전곡을 친 겁니다. 이 내용은 트럼프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아보십시오. 이거 지구사적인 세계사적인 과거부터 진행되어 와서 현재를 점령하고 있는 세계사적인 신호를 딱 건드린 겁니다. 잘 보십시오.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이것이 지금 옥중 편지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언급될까요? 소련이 해체됐죠. 그리고 러시아는 남고 나머지 국가들이 독립해버렸죠. 그리고 해체될 때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라고 분석합시다. 아주 쉽게. 그리고 그 앞에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랬죠. 그냥 세계화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세계화죠. 그리고 글로벌리즘이 풍미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화라고 하면 글로벌리즘 하게 되면 세계주의라는 뜻이 되죠. 세계주의. 자, 다른 해석이 많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이 문장을 해석하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공부가 상당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국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자, 소련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화를 해서 세계화를 통해서 권위주의자들, 독재 정권, 대표적으로 중국, 시진핑 등등 이런 자들을 그런 국가를 중국이란 국가, 러시아란 국가, 기타 세계에 있는 독재주의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 그렇게 될 거야. 어차피 소련 무너졌지 않냐. 미국을 상대하는 가장 센 적이 무너졌지 않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계화로 가자. 그러면 자동빵으로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그런데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그러죠. 세계주의는 즉 배신당해 버렸다.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배신의 결과로 공산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중국을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 네오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신 마르크시즘이 떠오르고 이거는 바로 북한과 우리 주사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네오막시즘이 유럽에서도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완벽하게 구축되어 버린 권위주의 독재체제. 제가 꼭 읽어보라는 책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적당히 독재체제, 권위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독재주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이건 중국이죠. 중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초국가 경제 권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초국가, 각 국가를 넘어서는 이 경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핵심이죠. 경제 권력이 왜 이게 핵심이 되느냐? 여기 페퍼님 하이퍼 글로벌리즘. 오우, 정말 똑똑한 분들이 우리 구독자 중에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기서 초국가 경제 권력 예를 딱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월스트리트의 돈 있는 사람 중에 중국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당장 테슬라부터 보십시오. 또는 세계적인 투자가라고 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이 세계적인 투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즉 내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겠는데 그 자들이 중국에다가 돈을 갖다 부었죠. 투자를 했죠. 그 결과로 인해서 중국이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독재주의에서 비롯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방의 경제 권력들이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버리는 게 돈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중국에 가면 이득이 되니까 독재주의고 공산주의고 다 필요 없고 돈만 쏟아붓자. 그러고 이득만 건지자. 당장 독일의 벤츠부터 보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완성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자본가들이, 즉 초국가 경제 권력들이 국가 눈치를 보느냐? 아니죠. 안 보죠. 오히려 정치자금 등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의 정치계를 장악해 들어갔죠. 이것을 트럼프는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들어요. 관세는 총알 한 방도 안 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죠.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들어가지고 이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디냐? 그 다음 딱 보십시오. 위장된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가 위장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위장된 민주주의. 이건 대한민국이에요.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또는 종북 주사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중 종중주의자들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등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한테 신호를 보낸, 암호를 보낸 거죠. 여기서 말입니다. 위장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호주도 시도했다가 중국이 실패했죠. 캐나다도 시도했다가 중국이 쫓겨나갔죠. 한국만 성공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부정부패 카르텔. 이건 뭐냐면은, 이거 진짜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부정부패 카르텔이라는 것은 부정부패를 하는 자들이,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정치 권력 아닙니까? 정치 권력 아닙니까? 걔들끼리 모여가면서 내가 부정부패하는 것이 니도 이익이 된다 하면서 당장 이재명부터 지금 대북 송금으로 공범이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뭡니까? 오히려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재명은 완전히 그보다 징역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사법부고 검찰이고 싹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까지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허위선동과 가짜뉴스, 그리고 이거는 허위선동과 가짜뉴스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대만도 시도했지만 대만에서는 선거제도가 워낙 클리어해가지고 이게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결탁하고 이들의 기생하는 지식산업들이 창궐하고 이게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특히 AI 분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식산업이 왜 이쪽으로 창궐하느냐. 지금 네이버 출신들이 이재명 정부에 막 들어가죠. 이들의 기생하는 지식산업이 누구냐? 네이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네이버나 다음을 싸잡아서 음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익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한국에서 딱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선이 없는 나무꾼님 고맙습니다. 선이 없는 나무꾼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익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게 미국과 한국이에요. 이거 딱 집어서.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오히려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복지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비가 순수하게 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느냐? 중간에서 복지 누수 현상이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데 누수 현상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현실. 그리고 그거는 작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익 추종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기반은 튼튼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마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좌파들이 민주주의 앞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싶어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너무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가지고 국가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에요. 미국의 고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걸 깨부시기 위해 계엄령까지 선포했는데 오히려 콘에 몰려버렸죠. 그런데 이거 조갑재 선생이 이거 좀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조갑재 선생이 보수주의자인 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가 이런 데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거 회의적입니다. 왜냐? 글로벌리즘, 즉 세계주의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가지고 국가도 심지어는 주권까지도, 이거 주권은 뭡니까? 대한민국 주권을 건드리는 것은 중국이죠.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나 중국 등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만 볼 수 있는, 왜?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서 국가도, 즉 한국이나 미국도, 주권도 미국의 주권까지도, 자유도 미국의 자유까지도, 한국의 자유까지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해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딥스테이트, 딥스 이런 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딥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딥스테이트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아우르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한 투쟁가가 아니라 사상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읽는 순간에 이제는 저분은 사상가가 되어버렸다. 철학가가 되어버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하죠. 지금 몰스탄 대사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다리, 징검다리겠지만 미국 정부는, 여기서 미국 정부는 하고 주어가 몰스탄 and USA government를 이야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미국 정부는 행정부죠.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죠. 미국 정부는 하는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몰스탄 대사와 트럼프는 이렇게 해석하면 됐죠.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세력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 주어 다시 보세요. 주어. 미국 정부는, 즉 한 사람, 미국 행정부의 한 사람을 딱 찍으면 트럼프는, 주어가 트럼프는 이런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그때부터 오래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심사에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단순한 뭐 그런 분이 아니다, 사상가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가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우파정이 별로 없다 그랬죠. 좌파들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겁니다. 걔들은 밥만 먹으면 그런 공부를 하니까. 우리 우파정에 밥만 먹으면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아이고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기치는 자유수호 주권 해버리겠습니다. 자유와 주권. 아까 얘기했죠. 요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저들이 구축해가지고, 누가? 글로벌리스트들이 구축해가지고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매몰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 그 추운 겨울 저희 탄핵을 반대하던 국민운동의 기치는 바로 그 자유의 수호,
그리고 주권의 회복이었다. 주권, 국가는 주권. 국가가 뭘로 구성됩니까? 국민주권 영토 아닙니까? 국가의 3요소. 그 중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몰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하면서 나는 최근 재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독주의에다 딱 이야기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 방향이다, 종교까지도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해석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율이 쫙 잃었어요. 이분은 지금 성화됐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그냥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 대통령 취임사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 이런 사상과 철학이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쉽게 말해서 세계화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분석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사람 알아듣기 쉽으라고 한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원어 그대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즘,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뭐냐? 세계주의가 뭐냐? 선의로 출발했지만 이놈의 돈 때문에 오히려 중국 같은 독재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오히려 미국에 도전할 정도로 힘을 받아버렸고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힘을 받아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싸우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보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딱 보시는 순간에 한 방에 딱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세가 어떻고 이런 문제도 다 초월한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이고 세계사적인, 지구사적인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고 전율이 잃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이제서야 봅니다. 아마 이것조차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힘드시고 건강이 외롭고 건강이 나빠졌고 이런 쪽에 동전론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또 자유를 당하면서 구속되면서 외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윤어게인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